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컨셉의 키워드는 물들달로 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물들고 이웃의 물들고 자연의 물들다는 큰 의미에서 기획안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개요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821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른 보통 일반적인 계획보다 주거 복리시설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뜨네요. 네,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낮은 부분은 제일 높은 부분하고 한 23m 이상 레벨 차이가 나고요. 제일 낮은 부분에서 제일 높은 부분까지는 약 50m의 경사 레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그 도로 기준으로 계획을 했을 때 주어진 토지 이용 계획 자료 보면 3단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도로 기준으로 3단 계획을 해봤을 때 이 높은 부분은 거의 한 25m 정도의 옹벽과 범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범면 자체를 한 8층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분들은 그 범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장에 지금 구릉산지인데요. 요즘 같은 요 근래에 제가 가봤는데 아침 9시 40분이 돼도 이 부분은 햇볕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생활하는데 너무 불리한 계획이다. 그리고 또 주어진 파크 밸리뷰에 저희 빌리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전체 레벨을 현재 구릉산지와 대동소이하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온세미로라는 통경축과 함께 자연의 대덕산의 자연이 저희 부지 내로 물들게 하고 외부에 있는 외부 이웃들이 이 통로를 이용해서 대덕산과 교류하면서 저희 단지 내에도 같이 유입돼 가지고 주변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주제의 특화 방안으로 라이프, 내추럴, 커뮤니티, 이 힐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배치 계획에서 이 하나의 공원의 단지 계획으로서 이 비상차로 동선과 함께 이 산책로 그리고 통로 개념을 다양한 방향에서 진입 가능하게끔 하여 이 커뮤니티 존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세대는 저희 주동과 단위 세대 그리고 이 따로 또 같이 걸맞은 플랫폼을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데요. 개인과 가족과 가족 간의 커뮤니티 그리고 이웃과의 커뮤니티 또 동주거동 같은 동안에서의 커뮤니티 단지 내의 커뮤니티를 하나의 연결체로 보고 각 주제별로 이런 가족 플랫폼에 근접한 그런 기획을 하였습니다. 단위 세대에서는 다양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의 특성과 또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변형 계획을 하여 적용하였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크린 조닝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가변형 복합 세대를 같이 운영해서 뭐 자가 격리자들이든가 자가 격리라든가 또 노인 세대들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에서도 때로는 프라이빗하게 때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동에서는
주거동 각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작은 공용 마당을 만들어서 이웃 옆집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필요할 때는 이 뭐 같이 쓰는 창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였고요. 각 동마다 동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망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3호 조합과 2호 조합도 같은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인면은 저희가 도로변에는 레벨 높이 차이를 줘서 대덕산하고의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고, 가능하면 4호 조합 지금 이하로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원래 좀 조합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면 다양한 또 연출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호 조합에 맞춰서 저희가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총 3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지하에 다 데크형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데크형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여기를 썬큰 그로 구성을 해서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그리고 지상층까지 다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자연 환기를 고려해서 계획을 했고, 여기 주민 힐링 공간으로서 트레일러, 요즘 뭐 캠핑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주차장을 별도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침보다는 약 한 80대 정도 더 여유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타워 기능을 하는 썬큰 계단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나 기타 시설들도 고려를 하여 계획하였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제일 심혈 기울여서 계획한 부대 시설입니다. 특가 방안에 라이프, 내추럴, 힐링, 커뮤니티, 이 공간들을 다양한 요소들을 구성을 해서 많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이 소통의 장이 이 전체 공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했고요. 숲속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지상층에는 사실은 건물이 부대 시설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데크형 형태로 이루어진 지하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또 단을 8단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제한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또 데크 부분에 대한 또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이런 썬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과 경로당, 그 다음에 숲속 독서관 같은 이런 별도로 요즘 시대에 걸맞는 계획을 했고요. 그런 시설들은 1층에 배치해서 환경이 좀 유익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것도 개인 홈트나 이런 것들 계약해가지고 통합으로도 쓸 수 있고, 개인 홈트를 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계획을 하였고요. 썬큰 커뮤니티 마당으로 이용해서 전면 북향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강함하게 드러내고 환경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스퀘어 개념으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방금 보신 숲속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마당도 다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 계획을 세웠고요. 다음. 온세미로 라인입니다. 온세미로는 자연 그대로 변함없는 그런 순수 우리말입니다. 대덕산에 있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기존에 여기 계곡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비가 오면 계곡처럼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 수공간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도 반대로 역으로 끌어들여서
단지 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벤트 광장입니다. 다음 상부에서 돌아본 광장의 모습입니다. 남쪽 대저산에서 본 방향입니다. 오늘은 여기 연결 브릿지나 이벤트 공간 그리고 전면 상가 부분에 대한 조망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덕산하고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축대 높이가 가장 높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5m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제로에서 5m. 네, 예, 요 상단에서 배치도 좀 펴주시겠습니까? 요 상부 레벨 상단에서 5m가 제일 높은 범면입니다. 없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애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기본 출입구에 대한 이 도로는 아직 계획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설에 따라서 이 지금 저희가 단차를 5m씩 주어졌는데요. 5.5m나 6m 정도를 이용해서 그 단차 극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그 84제곱미터 A 타입 평면에 보시면 네, 그 알파룸하고 주방 쪽을 지금 확장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이쪽 알파룸 쪽을 그 말씀하십니까? 큰 평면에 왼쪽 거기 네네네. 보면 점선으로 해서 지금 주방 부분하고 알파룸 부분을 확장으로 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확장은 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폭이 지금 알파룸 같은 경우 작은 경우에는 안 되지 않나요? 최소 면적은 최소 그 2.1m 이상 1.9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플러밍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게 1.9가 남지 않으면 그 확장으로 인정 안 하는 대구는 괜찮습니까? 좀한테 선생님? 그래요? 서울은 1.9가 있죠.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연결해서 좀 질문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 안은 뭐 전체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까 이제 부대복리 시설 면적이 많다. 네. 그래도 이제 그걸 어쨌든 만들어야 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긴 하겠죠. 네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더 안이 뭐 좋아지고 이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단위 세대에 있어서도 사실 전후면을 전부 확장형이고 확장을 하지 않을 시는 사실 거의 쓸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특별히 이 발코니 확장에 대한 면적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저 전후면 다 저렇게 확장한 거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가능한지. 네, 물론 제한이 없는 굉장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네.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주호를 제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런 리스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사실 오르라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기본 계획만 하시는데 네네.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공사비를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가능성 예를 네. 들면은 지금 제안하신 여러 가지 부대복리 시설 중에서 어떤 거는 꼭 가야 되고 뭐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능한지 네네네. 가능하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희 지하 주차장 평면도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한 층 더 올려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형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면을 그냥 주차장 한 기구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들이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특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대 시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구조물들은 지금 저희 계획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줄이겠냐?
이만큼 저희가 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 비용이 절토하고 그 옹벽 만들고 번면 깎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들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먼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주차장이 세 판이라 해서 은근히 거기에서 세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살랑살랑 데크로 해서 바람도 들어오고, 거기다 더군다나 썬큰까지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게 풀렸구나. 더군다나 슬로프도 다른 데는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는 슬로프가 정위치해서 전부 다 잡아줘가지고 주차장 굉장히 합리적으로 풀렸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비상동선 차량을 보니까 133레벨하고 143레벨에서 또 진출입이 돼가지고 네. 잡아주셨는데 138레벨에서도 그게 살짝 진출입이 됐는데, 그거는 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거기서 그 부분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3개 정도 따주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저희도 또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 주신 자료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다른 거는 조금 일피리지도 있고 조금 지그자그 해가지고 이머전시 카 그 동선 네. 풀었는데, 이거는 결로 풀다 보니까 138, 143 레벨 같은 경우는 이건 진출입이 돼서 가능하고, 근데 158, 163 레벨은 이건 회차 공간이 있고, 네. 148, 153은 이거 뒤로 빠꾸 해가지고 그래도 그 고민을 그거 상당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머전시에서는 근접성을 우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입을 우선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주차장 평면도하고 단면도 나온 것 좀. 이 안은 또 다른 세 안에 비해서 가장 그 주동 레벨을 가장 낮추고 토목 공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저 단면들을 보시면 저기 이제 토목 공백인지 건축 공백인지 사실 애매하고요. 저기 20m 차이가 나고요. 네. 히트층이 너무 많고, 그다음 제일 위에 층에 있는 지하 공간이 좀 용도가 애매하고요. 산 쪽에 대덕산 쪽에는 5m 예를 줄였지만 반면에 이게 사실 엄청난 옹벽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토목 공사를 줄이고 한 건 좋지만 저 옹벽이 사실 약간 지혜롭게 빠져나갔다 해야 되나? 좀 특별하게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적이 들어갈지, 피트층 엄청 많은데 저게 어떻게 될지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단위 유니트 보시면 네. 구조가 벽식인지 라면조인지 아직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과 일반 세대에 대한 그 베리에이션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텃밭하고 이제 발코니가 이게 유리를 막는 겁니까? 네, 막는 겁니다. 그럼 다 면적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일단 면적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물 쓰는 공간, 수도 라인 이런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뭐 통경치를 만든다, 온세미 이런 거 참 잘 했는데 그게 조금 딱 토목공사 부분이 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주차장 평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세 단으로 그 계획을 할 때 데크형이라고 해서, 그러면 첫 번째 데크는 앞에 있는 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데크는 뒤에 있는 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다이렉트로 저희가 진입한 지하 3층에서도 이 마지막 이 세대까지 접근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아까 전에 말했던 80대 여유로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토목 옹벽이 아니고 이 건물에 나는 이런 옹벽들은 결국에는 건축 옹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안들을 받아보고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결국은 그 향과 그다음에 지형의 형태가 좀 반대로 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미리 좀 다 이렇게 좀 똑같이 푸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이 땅을 받아보셨을 때 과연
이 향과 지형에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이 LH에서 이런 공모를 하는 그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 좀 탈피해서 좀 신선한 그 생각을 좀 받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물론 이제 주거 공간이 중요하고 이제 향이 중요하니까 뭐 형세가 다르더라도 남향 배치를 위해서 그 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앞쪽에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는 것 같은데 주거 공간 만들어 놓고 지금 아까 커뮤니티 공간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마당들이 다 북향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거기는 겨울 내내 그냥 뭐 음지로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시간이 아니면 짧게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땅을 받았을 때는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개인 사업자면 이 땅에다가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공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거지 개인 사업자면 제가 만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북향 쪽으로 커뮤니티를 열었던 이유는 지금은 여기에서 가보면 실제로 팔공산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앞에 있는 뭐 대덕지라든가 이런 뷰보다는 그런 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티 공간들을 북쪽으로 좀 해도 그게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